40대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도소매업의 타격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40대 자영업자들이 115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5명 중 1명꼴로 도소매업에 종사합니다. 사람들이 뭘 새로 사야 이 40대 가장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유지가 되는데 그야말로 지갑이 닫혔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 지금 2년 반째 역대 최장 기간인 10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기록적인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 가구들이 쓴 돈, 생활비가 월 평균 290만 7천 원으로 집계되는데요. 이를테면 그중에서 의류와 신발에 쓴 돈의 비중이 3.9%에 그쳐서요. 이것도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잠깐 생각해봐도 살림살이가 빠듯할 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보통 새 옷, 새 신발이죠. 특히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옷이나 신발을 사는데 들이는 돈이 1년 전보다 13% 넘게 줄었습니다. 가로 사람들 지갑이 얇아지면서 올해 새 차 사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적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2030 젊은 층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를 살펴봤더니 올해 들어 10월까지 20대 이하가 등록한 새 차가 6만 3천 대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전체의 5%에 그친 수준이었는데요. 아직 11월, 12월 수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추세라면 올해 20대 이하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지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고물가 시대, 가격 민감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0원 초저가 마케팅으로 유명한 다이소. 2019년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뒤 무섭게 성장해 지난해 3조 4,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온라인 쇼핑 앱 알리와 테무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알리 앱 사용자는 쿠팡에 이어 2위, 테무는 지마켓을 제치고 4위에 올랐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초고가 사치품 시장도 화랑입니다. 한 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하는 고가 유모차가 1년 사이 매출이 25% 늘었습니다. 패딩 한 벌에 200만 원 하는 아동복 브랜드도 10% 매출이 뛰었습니다. 사치품 브랜드는 반려동물 쪽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침대는 1,200만 원, 캐리어는 490만 원, 옷이 133만 원, 하네스가 77만 원입니다. 소비에서 중간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고물가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줍니다. 소득 하위 10%는 분기마다 50에서 60만 원씩 적자가 납니다. 반면 상위 10%는 400에서 500만 원씩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1분위 소득자들의 가계 수지를 보게 되면 적자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자인 상태라는 것은 그만큼 어쨌든 소득보다는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근데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출을 줄일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 필수적인 비중이 크거든요. 이런 양극화는 아파트 같은 자산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2022년 11억 원까지 치솟았던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7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인 곳도 있습니다. 한남동 나인원 206제곱미터는 2달 전 99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3년 전보다 오히려 40% 넘게 올랐습니다. 길 건너 한남더일 235제곱미터 아파트도 95억 5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부자들은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타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직접 타격을 받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산의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고 나서 집값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뛰기 시작하니까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산이 많아졌을 거고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자산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당시에도 보면은 백화점의 매출액은 늘었거든요. 반면에 마트의 매출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의 양극화가 자산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거죠.